주식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식 없이 감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퀀트 초보자라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퀀트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매매 시스템, 여러분 계좌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퀀트는 결국 세 가지만 정하면 끝입니다. 매수, 매도, 손절. 즉 인간의 감정이 들어갈 틈을 없애고 모든 행동을 조건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스템이 내 원칙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말이죠. 만일 매일 종가의 투자금의 10%를 매수하도록 원칙을 세워놨어요. 이걸 시스템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종가의 매수가 대비 플러스 2% 이상이면 자동 매도되도록 또 이걸 원칙으로 시스템에 적용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10일 동안 매도가 안 되면 자동으로 손절이 되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원칙으로 시스템에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종가에 10%씩 매수가 될 거고 다음 날부터 2% 이상이면 매도가 될 거고 2% 이상이 아니면 매도가 안 되다가 10일 동안 매도가 안 되면 자동으로 손절이 되겠죠. 이 모든 걸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상상 이상의 로직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투자 시스템이라고 해볼게요. 현재라고 할까요? 현재 세계, 이 세상에서 투자 시스템은 모두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컴퓨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가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심지어 차트도 보고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식을 할 때 조건 검색식 만드시죠?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5%에서 매수한다. 이건 조건 검색식까지는 아니고 지금 캐치 시스템이라고 영어문에 있잖아요. 이런 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조건 검색식 같은 걸 이용해서 종목이 검색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전일 종가,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조건 검색식을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퀀트는요. 여기에다가 지수 관련된 데이터도 넣을 수가 있고요. 선물 관련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보조지표, 주가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일 때 하락장을 구분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어떻게 해라라고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보조지표, 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건으로 로직으로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 이상의 로직을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 검색식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락장에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데 감정에 의해서 자꾸 매수 버튼을 눌리는 거예요. 이 로직을 걸어두면 하락장에는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로직을 거느냐는 그 로직에 따라 다르겠죠.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로직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고 검증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로직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 기간 동안 승률이 몇 %인지 수익률이 몇 %인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률 높고 수익률 높은 로직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그것도 자동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게 퀀트입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로직이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에도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로직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특정 로직에 의해서 여기서도 매수가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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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로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발동이 된 로직이 매도가 되든 손절을 하든 끌고 갈 것이고 여기서 발동된 로직은 얘를 끌고 갈 것이고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로직처럼 작동이 돼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매수 단가가 높다가도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고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락 시에는 평균 단가 낮추는 장점, 상승 시에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물린 종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등의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의 정리를 하면서 비중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현금 비중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폭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로직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세팅을 해야 전체 승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또 있어요. 정말 좋은 퀀트 로직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굳이 왜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80% 승률의 로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방에 80% 수익 내고 또 한 방에 80% 승률로 수익 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리가 극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승률이라고 그랬어요. 승률. 수익률이 아니라 승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 14년 동안 승률이 80%였던 로직이 있어요. 그럼 이 로직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20%는 손실을 봤던 로직인 거죠. 그런 로직으로 운영을 할 때 과거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주가가 있었어요.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시황도 있을 거고, 뭐 세계 지수들도 있을 거고, 뭐 선물 지수도 있을 거고, 금리, 뭐 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어떤 종목의 흐름에는. 그쵸? 근데 그 과거 14년 동안 승률이 80%였다는 건데 이 로직이 어떤 시점에서 발동을 했을 때 여기서도 당연히 80% 승률이었겠죠. 근데 20% 확률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동을 했는데 80대 20으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80대 20으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복적으로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승률 자체가 80%로 수렴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100번 매매를 하면은 초반에 20번 손실을 봤다면 후반 80번은 수익이 나겠죠. 그게 승률이니까요. 근데 40번 연속 손실을 봤어요. 물론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겠지만 40번 연속으로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160번 수익이 나겠죠. 그런 승률을 가진 로직이니까요. 물론 이 로직 자체가 매수 타점 자체를 굉장히 승률 높은 자리에 매수를 하도록 조건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조건을 발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요인들로 인해서 이 조건이 80대 20% 확률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를 손절 처리를 하든 본절 처리를 하든 수익 처리를 하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다음 매매를 하면서 이 로직의 승률에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그건 퀀트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조건으로 개발을 해봤겠죠. 5%씩 나눠서 매매했을 때, 3%씩 나눠서 매매를 했을 때, 10%씩 나눠서 매매했을 때, 비중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매매를 했을 때 손실 대비 수익에서 가장 손익비가 크게 발생을 하는지 퀀트 로직을 개발하는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주가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요. 그러면 로직이 계속 발동을 하면서 하락장에서는 점점 더 낮게 매수가 되면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게 되고 반등할 때 차례로 정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가 가능합니다. 현금 비중은 뭐예요? 다음 기회를 잡는 총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체 승률을 로직의 승률로 수렴시키기 위해 나눠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고 계좌 관리를 위해서라도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초반에 퀀트는 3가지만 하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매도, 손절. 이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퀀트에서 손절은 어떤 순간에 패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좌 생명 유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익으로 매매가 반복되면 당연히 수익이 쌓이겠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물타기만 계속되면 계좌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손실로 마감을 시킴으로써 기회를 노리고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이 없다면 계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절이 없다? 그런 계좌는 통계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퀀트의 로직은 진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퀀트는 평선,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볼린저 밴드가 있고, 뭐 MACD 이런 것도 있고, 엔벨로프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뭐 주가, 지수, 선물 이런 걸 활용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로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약 퀀트 개발자인데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매 로직에 추가를 해야겠어 하면 원유 가격에 따른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로직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면 돼요. 이때의 수익률, 승률, 그리고 최대 손실률.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배웠죠? MDD라고. 어느 정도를 감내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금리나 소비자 물가 이런 거를 또 추가를 하고 싶어. 그럼 또 이걸 과거 빅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 승률, MDD가 몇이나 나오는지 또 과거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얼마든지 복잡한 로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번 시장에서 잘 먹힐 것 같아 하는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에 직접 대입을 해보고 검증을 해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퀀트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첫 번째, 감정이 사라지겠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눈에 보이죠. 수치로. 어떤 수치? MDD라는 수치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MDD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절약하겠죠. 왜?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익날 확률이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장기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할 확률이 가장 높은 매매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감정이 아닌 공식으로 투자를 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퀀트 로직을 체험해보세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사용하는 퀀트 로직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매매 그 첫걸음을 오늘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